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지금 수요일 오후 일을 마치고 지금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7시 조금 넘었네요. 오늘은 좀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있었어요. What happening?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집이 있는데, 원래는 2번 정도 가던 곳이었는데, 할머니 혼자 보통 계시는데, 그 집은 또 특이하게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큰 개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푸들, 프렌치 푸들인가? 작은 푸들이 아니라 큰 푸들. 하여튼 등치가 커요. 목소리가 컹컹 그럴 때 소리 들으면 정말 동굴 소리가 나요. 컹컹컹 이러면 소리가 엄청 커요. 딸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을까 모르겠어요. 시끌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받는 조무사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는 일이 사람들 재활 이걸 돕는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기도 받고 굉장히 이렇게 수입이 좋은가 봐요. 하여튼 간호사들은 이렇게 스케줄이 좀 변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주 5일 근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스케줄이 잡기 쉬운데, 근데 간호사 같은 경우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주가기 때문에 계속 제가 그 스케줄 기다려야 했거든요. 일이 까다롭고 이런 게 없는데, 제가 가는 시간이 보통 4시간이니까 할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할머니 목욕하는 거 챙겨드리고, 할머니랑 개하고 산책하는 거, 그거 3가지 해달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 굉장히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만 하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딱 집이 굉장히 커요.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어수선한 거를 막 정리해주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딸이 그러니까 굉장히 눈썰미가 있고 장식하는 거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집에 있는 장식품들이 거의가 다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진짜 비싸고 화려한 거, 싸구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화초도 좀 특이한 화초들 많이 갖다 놓고, 인테리어 잡지 그런 데서는 나올 법한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눈썰미는 있고 정말 잘하는데 정리 정도는 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눈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래서 또 막 바쁘니까 또 이렇게 제대로 못하겠다 싶어서, 제가 원래는 우리가 가면은 할머니 개인에게 필요한 것만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시간도 없고. 근데 제가 보니까 참 혼자서 또 나가고 좀 그렇게 좀 힘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해줬어요. 딸이 남기고 가는 설거지거리도 해주고. 근데 집이 하도 크다 보니까 이거 청소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거의 다 가거든요. 시험시험 해도 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처음에는 제가 샤워를 도와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혼자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혼자서 일단은 그러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직접 샤워하시고, 저는 그 시간에 막 진땀 흘리면서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진공소재기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밀대로 막 하고, 그러면은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샤워하면은 1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나면 또 개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도전인 거예요, 도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개가 종일 집에 있다가 한번 나가면은 얘가 완전히 나 자유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자유 스피릿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얘는 정말 트레이닝을 못 받았어, 걔가. 그러니까 그 2사람이 걔를 너무나 이뻐하니까 산책하는 방법을 잘 몰라.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랑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해야 되잖아요. 할머니하고 마일로 이 개한테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산책이에요, 산책. 할머니는 산책하는 동안에 동네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한마디씩 입하고 하는 게 즐거움인 거예요. 할머니가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는 훈훈한 시간 동안에 저는 이 개를 붙잡고 있어요. 이 개는 또 막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워커를 가지고 밀면서 가니까 그림이 느릿느릿하잖아요. 근데 걔는 막 이게 빨리 막 가고 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제가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할머니를 제가 보조하면서 가야 되고 이 개를 제가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개를 리드해야 되는데 이 개가 산책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완전 지그재그하게 걸을 때도 그러니까 한쪽으로 걷지도 않고 산책하는 동안은 할머니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중간에서 완전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산책이 저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시간에 제가 얼마나 용을 쓰는지 이 개를 다루랴 할머니 지켜보랴 그게 참 가장 도전이었거든요. 이 케이스는 갈 때마다 참 이게 적잖이 저한테는 솔직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힘들고 그런 일은 아니지만 할머니도 사람이 좀 시원시원하고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걔가 그 잠깐 4시간 중에 잠깐 30분 이상 뒤에 제가 일하는데 좀 어려워서 시간을 좀 그 산책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갈등이 됐었거든요. 개를 다루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도 개를 좋아하지만 대부분 개들은 저를 좋아해요. 저를 많이 다루거든요. 고양이들도 야동물들이 사람을 알아보나 봐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평소에 개와 산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개가 좀 온순해요. 덩치는 커서 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저도 잘 다루고 하는데 산책할 때만큼은 얘가 막 완전히 자기 맘대로 가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 걔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막 지가 가고 싶은 데를 막 하는데 나를 완전히 눈썰매 끄는 개처럼 막 나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완전히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 개인한테는 정말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솔직히. 날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할머니도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얘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얘를 훈련시킬 생각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동 입장에서는 이게 매번마다 이게 도전인 거예요. 매번마다 실험이고 그 덩치 큰 개를 계속 줄당기기라고 하나 그거를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팔에 힘도 막 들어가고 막 종아리에도 힘 들어가고 왜냐면 얘를 막 붙잡고 막 해야 되니까 힘으로 쓰는 제가 못 당할 정도인 거예요. 할머니는 걸음이 너무 느리고 걔는 너무 빠르고 그러면 제가 솔직히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그냥 걔만 데려가면 또 괜찮은데 걔만 산책하면 되지만 아니면 할머니와 산책만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전혀 둘이가 지금 같이 걸어갈 수 없는 보폭을 가진 그 존재들을 같이 한꺼번에 본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고민하다가 제가 이 개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개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포기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두고 봤어요. 그러다가 개를 조금씩 제가 좀 이렇게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줄 당기면서 제가 한번 얘를 좀 훈련을 좀 시켜봤어요. 가다가 멈추다가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조금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몇 번을 했는데 애가 또 막 다 까먹어버리고 내가 며칠 있다가 오니까 다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또 막 완전히 지그재그로 막 가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는 걔가 좀 얄미워지더라고요. 진짜 아무리 걔를 좋아하는 사람도 이게 일이 되면 또 걔가 말 안 들으면 예뻐해주기 힘들거든요. 진짜 그 걔는 또 무슨 죄예요 진짜.
지 본성이 그렇고 또 훈련을 못 받았는데 그러다가 며칠 제가 그렇게 갈등하다가 일단은 제가 그걸 가지고 얘가 나중에는 조금씩 받아들인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했었어요. 조금씩 얘를 훈련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할머니와 개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 보통은 할머니 그 이웃이 동네에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도 않고 뭐 가끔 개 데리고 산책 나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때 또 이 개가 막 점프하고 막 이러거든요. 친한 반갑다고 막 점프하지만 뭐 다른 개들은 또 안 그렇잖아요. 뭐 위협을 느끼거나 얘가 막 점프하면 제가 힘들어지죠. 왜냐면 걔를 막 힘으로 막 이렇게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막 힘이 막 드는 거예요. 정말 용 쓰고 이러면은 그 스트레스가 보통은 조용하거든요. 내가 그런데 오늘 일이 생긴 거예요. 노인분들을 돌보는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치는 거, 특히나 넘어지가지고 다치는 거. 근데 그 사건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저한테. 제가 할머니만 데리고 다니면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덩치 큰 개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어느 한 군데 집을 지나가는데 덩치가 있으면 앞들이 굉장히 넓어요. 앞들 끝에 Use the right lane to take exit 13 onto Fairview Street. 앞들 앞쪽에 보면 좁은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인도하고 집 사이에 작은 울타리를 하얀 울타리 그 집을 딱 지나가는데 걔가 하도 앞서가니까 제가 걔를 할머니 뒤에 항상 걷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할머니 지나치지 않도록 할머니 또 걸음 내리니까 할머니도 지켜봐야 되니까 제가 그럴 때 그래서 할머니가 먼저 앞서가고 있고 제가 걔가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을 지나가는데 그 낮은 울타리 뒤로 개 한 마리가 푸르륵 다가오는 거예요. 보니까 약간 불독 같은 종류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불독 크기가 아니라 조금 작은 크기인데 덩치만 봤을 때는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생김새 있잖아요. 불독의 생김새. 걔가 이렇게 뒷발질을 이렇게 까치발 해가지고 막 서서 막 이래서 막 우리를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를 보면서 지질감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걔가 문을 열은 거예요. 어떻게 하고 문을 열었어. 그래서 나와서 애가 도발했어. 나오면서 우리 개한테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는 또 다른 개가 자기 가까이 오니까 자기가 막 흥분돼가지고 막 점프한 거. 나로서는 큰 개를 먼저 제가 제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힘든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할머니도 보호해야 되고 이 개도 지금 조절을 해야 돼. 개가 싸움 붙지 않도록. 이거 뚱치가 지보다 훨씬 큰 개한테 이 작은 개가 덤벼든 거예요. 다행히 물고 이건 아니었는데 그 서설에 나는 이 개를 막 우리 이 집 개를 큰 개를 이 개가 막 이렇게 저 개를 뭐 저 개한테 붙지 않도록 서로 떼어놔야 되니까 그 좁은 인도에서 제가 그 개를 막 붙잡고 있었어요.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사이에 그 작은 개가 우리 사이를 맴돌면서 할머니가 그 스스레 놀래가지고 옆으로 스르르 넘어지시는 거예요. 정말 도우미로서는 절대 겪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할머니 넘어지는데 제가 딱 잡고 싶지만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이 큰 개를 한 손으로 제가 어떻게 조종할 수가 없거든요. 두 손으로 막 잡아도 끌려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눈슬맥 끓는 개처럼 막 물면 제가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손으로 개를 잡고 있는 사이에서 할머니까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넘어지는데 제가 딱 양손으로 내가 터미네이터나 무슨 장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정말 속절없이 할머니가 스르르 넘어지는 모습을 봐야만 했어요. 진짜 눈앞에서. 근데 감사한 거는 할머니가 넘어지시면서 요령있게 좀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퍼덕 넘어지신 게 아니라 스르르르 하면서 넘어지셨어요.
할머니가 심하게 넘어지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이 넘어졌으니까 그 수술에 보니까 왼쪽 팔에 이렇게 뭐 상처가 생겼어요. 긁혀가지고 심하게 긁힌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그 찰나에 아니 개가 또 보니까 한 마리 더 있더라고. 그 집에 두 마리 개예요. 둘 다 퍽이에요. 근데 두 번째 개는 그렇게 막 이렇게 도전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집에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생 같아요. 그 남자애가 우통 벗고 있는데 걔가 멀찍이서 걔가 이렇게 문을 열고 있는 걸 보고만 있더라고요. 걔가 빨리 움직여가지고 걔를 떼어 놓든가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애가 어려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한 10살은 돼 보이던데 그냥 걔가 나는 너무나 속절없이 보였고 쟤 혼자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할머니 넘어져 있지. 걔도 어쩔 줄 모르고 있고 그러다가 자기 엄마가 나온 거예요. 젊은 여자분이 나왔는데 그분 보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걔를 좀 데리고 들어가라고 막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막 놀라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미국 사람들의 속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넘어졌다라면 다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은 다치면 심하게 다치면 이제 뼈가 부러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심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별로 그렇게 놀라지도 않는 것 같고 굉장히 그 사람을 침착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걔도 보호해야 되고 또 할머니도 보호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신경이 쓰였어요. 만약에 할머니가 심하게 다쳤으면 그쪽에서 그쪽 개 때문에 그래 된 거니까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괜찮냐 하니까 할머니가 뭐 괜찮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냥 왼쪽 팔에 조금 긁힌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괜찮대. 그 당시에는 그럼 괜찮은가 보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나마. 근데 문제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으니까 할머니를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혼자서 걷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뭐 앉았다 일어났다 이것도 굉장히 도전이거든요. 그냥 의자에서 침대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완전히 땅바닥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좀 느려서 그렇지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보조해주면 그 정도 수준이죠. 근데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스로 못 일어나요. 진짜 그런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도우미가 혼자서 이렇게 세운다는 것도 도우미한테 굉장히 무리거든요. 제가 한번 그 장애인 한 분 돌보다가 그 사람이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다가 허리를 삐걱해가지고 그때 물리치료를 좀 다닌 적 있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무언 사람을 들었다 놨다 이걸 안 하려고 하거든요. 회사에서도 그걸 권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또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할 때는 분명히 완전히 쭈그려 앉았다가 무릎을 완전히 굽혔다가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를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 도저히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짚고 일어나야 되는데 짚을 만한 것도 없고 작은 게 주인 여자분한테 제가 좀 도와줄 수 없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저보고 할머니를 이렇게 일으키면 안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저한테 무리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저보다 덩치가 크거든요. 키도 크고 할머니 그러신데 제 힘으로 할머니 일으키면 또 제가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노인들을 이렇게 일으키고 할 때에 그 벨트가 있거든요. 허리에다가 벨트를 딱 채워가지고 벨트로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자를 이용하거나 그래야 되지. 내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도우미 개인에게는 큰 무리가 된단 말이죠. 다치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 들기에 지금 너무 앵글이 맞지 않다. 이게 좀 위험하다고 내가. 그래서 어쩌어째 하다가 그 사람이 할머니 뒤에서 깍지 끼고 제가 앞에서 할머니를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겨우 해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굉장히 콤한 거예요. 놀래고 이렇지도 않고 제가 놀래고 또 막 다치다 그러면 보호자한테서 원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제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그렇게 크게 안 다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디 사느냐 자기 어디 산다 이야기하니까 다음에는 그 지나가게 되면 인사하겠다고 막 그러고 훈훈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걔들을 뒤쪽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러고는 돌아오는데 제가 혹시 또 모르잖아요. 그때는 할머니가 별로 아픈 데 없다 그랬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체크해보자 하고 보니까 짧은 소매를 입으셨는데 그 소매를 조금 올리니까 더 심한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긁힌 자국인데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까지 가는 동안에 또 피가 흐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데일밴드 같은 거 얻어가지고 그거 클렌징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알코올 성분 있는 거 그걸로 닦아가지고 일단은 급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피를 멈춰야 되니까.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이게 피부가 벗겨져가지고 피가 좀 났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딱 붙이고, 또 제가 어디 아픈 데 없냐니까 할머니가 왼쪽 발등인 데가 좀 아픈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조금 놀랬겠죠 그때. 발이 삔 건 아니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은 그 정도에서 산책을 멈추고 돌아가서 일단은 몸 체크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있는 대로 제가 뭐 긴급 조치를 하고 얼음팩을 만들어서 줬어요. 제가 한 2시 넘어서 가거든요 보통. 그러면 굉장히 뜨거울 때잖아요. 오후에 산책을 가요. 혹시 모자를 쓰시는데 가끔씩 모자를 안 쓰고 다니실 때가 있거든요. 오늘 딸이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머리에 캔서, 암이 한 개 생겼다는 거예요. 피부암인가 뭐.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 햇빛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봤더니 할머니 머리에 혹이 하나 생겼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암이라, 피부암이라 이런 거예요. 햇빛 받아서. 근데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범프예요, 범프. 그러니까 혹 같은 게 났어. 너무 이게 심하게 처음부터 이거 겁을 주는 게 아닌가 의사들이. 할머니 보고 의사가 뭐라 하더냐 하니까 정확하게 모른다고 한 번 더 와봐라. 그럼 다시 한번 진료를 해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나? 정확하게 더 검사하고 난 뒤에 답을 이야기해줘야지. 정말 제가 뻥 때렸어요. 인종적으로 백인들은 외모적으로 우월하잖아요. 근데 그런 대신에 약점이 뭐 햇볕에 정말 약하고 피부가 이렇게 약해서 피부암 걸리는 사람이 참 많고, 다른 인종에 비해서. 그리고 피부가 약해요. 그래서 햇볕 같은 거 많이 쬐면 바로 막 검버섯 많이 생기고 또 빨리 주름 생기고. 백인들 보면은 젊을 때 모르지만 나이 좀 들면 굉장히 다른 인종들에 비해서 나이가 더 들어 보이거든요. 주름이 더 빨리 지기 때문에. 난 흑인들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팽팽해 보여. 검은 대신에 잘 주름이 안 지는 것 같아요. 백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황인종들이 좀 굉장히 어려 보이나 봐요. 제 나이를 잘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놀래요, 제 나이 이야기하면. 오늘 그런 참 해프닝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할머니가 뭐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진짜